여기에 있는 dz제곱 오비탈에 대해서 특정 조건의 함수값과 요 앵귤러 노드 조건도 살펴보았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 이제 뭐냐면 그냥 그래피컬리 입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축? 여기 무슨 축? Z축. Z축의 수직한 평면을 XY 평면. 알겠죠? 근데 역시나 이렇게 입체감 살려 그리면 조금 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평선 구조로 그려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원자핵에 대해서 위도 0도, 알겠어요? 위도 0도면 그때 이 함수값이 얼마였어요? 플러스 2, 알겠죠? 그거 그린 거야, 알겠죠? 그거 그린 거야. 그 다음 위도 180도면 또 이 함수값이 플러스 2. 그래서 핵에서 자 위도 180도면 요 남극을 얘기하는 거죠. 요 남극일 때 함수값 플러스 2를 지금 그려놓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XY 평면은 위도가 90도잖아. 바로 여기를 0도라고 할 때 여기가 90도잖아. 그럴 때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원점에서 위도 90도인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이 함수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몇몇 우리가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함수값, 바로 코사인 60도하고 코사인 120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값이잖아요. 그리고 코사인 30도도. 그러면 코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2분의 루트 3 여기 놓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에 2분의 1 놓고 제곱하면은 요 정도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120도도 150도도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 그러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주어져 있는 이 dz제곱이라고 하는 이 오비탈은 어떻게 되느냐? 요 x축을 요 z축을 기준으로 요 언저리 어딘가에서는 함수값이 계속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위도가 확 커져서 요 언저리 어딘가에서도 함수값이 플러스들로 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위도 60도, 위도 90도, 위도 120도 인 요 언저리에서는 함수값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함수값의 부호가 마이너스. 아시겠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거에 대한 특정 위도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찾아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55도와 125도가 뭐였어요? 55도와 125도가 이 녀석의 앵귤러 노드였죠. 그럼 55도하고 125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55도 여기요. 그러면 55도 넣으면 함수값이 뭐가 된다고요? 0. 알겠죠? 그러면 55도가 어디서부터 55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5도일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5도를 뜻하는 거라고. 그 다음 125도는 어디야? 125도는 여기서부터 요 방향.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각도가 125도일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125도일 때 저 함수값이 뭐? 0.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위도 0도부터 위도 55도까지는 함수값 부호가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함수값 부호가 뭐라고요? 플러스. 그 다음 55도에서 125도까지는 함수값 분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125도에서 위도 180도까지는 함수값 분포가 뭐라고요? 플러스.
뭐만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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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위도라고 하는 건 잘 봐. 요 위도라고 하는 거 봐봐. Z축이 여기 있고 위도 55도는 여기가 55도일 수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5도일 수 있잖아. 근데 이 위도는 이것만 55도야, 이것도 55도야. 이것도 55도, 이것도 55도, 이것도 55도, 이것도 55도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이 이미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Z축을 손으로 잡고 어떻게 앵 돌리라고. 이걸 손으로 잡고 Z축을 앵 돌리라고. 그럼 요 놈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웽 휩쓸고 지나가겠지? 웽 휩쓸고 지나가겠지? 그걸 그린 게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그린 게 이거라고. 그러면 이거 전체가 웽 휩쓸고 지나가면 요 음수로 나타나는 요 구간 있지? 요 구간도 웽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걸 그린 게 요 모습이라고.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앵귤러 노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잇 요렇게 55도 인 방향성에 뭐가 나타난다? 콘이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콘. 알겠어요? 그 다음 요 아래쪽으로 위도 125도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또 콘이 하나 나타난다고. 이게 DZ제곱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뭐? 앵귤러 노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도넛 모양으로 표현된 게 지금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마이너스 함수값을 360도로 웽 돌려 그린 그림이 이거다라고 인식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저게 바로 DZ제곱 오비탈의 구조다. 그러면 앞서도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앵귤러 노드 어떤 형태라고 했어? 열려있는 면 형태라고 했죠? 열려있는 면. 그 열려있는 면이 보통은 평면 형태라고. 근데 이거는 평면이야, 곡면이야? 곡면도 앵귤러 노드일 수 있다고. 즉 여기서 요렇게 돼 있는 면 알겠어요? 요게 앵귤러 노드라고. 그래서 웬만한 보통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앵귤러 노드는 이런 식의 평면이 많은데 DZ제곱 오비탈만 곡면 형태의 열린 면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하라 이런 말이지. 되죠?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써. 라비 쓰고 있니? 그래. 무화팁 다 썼어요? 그래. 좋아. 좋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그림들을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5개 그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 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표현도 꼭 외워야 돼. 근데 이게 또 표현이 또 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거 나중에 한 2학년이나 3학년 되면 요 수식 표현도 나중에 시험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건 외워. 알겠죠? 우선 외워. 좋아. 그다음 자 이제 2 앵귤러 노드 됐고 그 다음 2 했으니까 3. 자, 이 디오비탈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할 건 뭐냐면 이 디오비탈은 그럼 잘 보시면 게라데예요, 운게라데예요? 자, 얘는 얘는 게라데예요, 운게라데예요? 게라데입니까? 운게라데입니까? 자, 운게라데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운게라데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운게라데는 뭐가 있어야 되죠? 대칭면이 있어야 되죠. 게라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점 대칭형이어야 되죠. 그럼 얘가 원점 대칭형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얘 원점 대칭형인가요? 얘 원점 대칭형인가요? 원점 대칭형의 뜻이 뭐예요?
예를 들어 그렇지. 자, 여기 좌표를 x, y, z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좌표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하고 여기서의 함수값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같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원점 대칭형인가요? 네. 그래서 이 d 오비탈은 게라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d 오비탈도 원점 대칭형이어서 게라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요 게라데 요 밑에 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요런 성격이 나타납니다. 대칭성과 L. L이 뭐죠? L,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군동량 양자수죠. 가군동량 양자수는 어떤 숫자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죠. 0이면 무슨 오비탈이죠? 0이면 S 오비탈이고요. 1이면 무슨 오비탈이죠? P 오비탈이죠. 2면 D 오비탈이고, 사실 뭐 만날 일 없겠지만 3이면 뭡니까? F 오비탈이죠. 그러면 이때 S 오비탈 게라됩니다. P 오비탈 운게라됩니다. D 오비탈 게라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오비탈의 대칭성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 요 가군동량 양자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짝 관계로 게라데, 운게라데, 게라데, 운게라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만나봤지만 F 오비탈은 당연히 또 뭐가 되겠어요? F 오비탈은 뭐가 되겠어요? 운게라데가 된다고. 알겠죠? 근데 어차피 더 나가봐야 뭐 필요도 없으니까 뭐 SPD 요 세 개만 기억해도 차고 넘친다. 뭔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그래서 d 오비탈이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D 다음 뭐겠어요? D 다음 뭐겠어요? F겠죠? F? 자, 그럼 F는 L이 얼마겠어요? L이 3이겠죠? 그럼 ML은 뭐부터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몇 가지? 7가지가 있겠지? 그리고 게라데, 운게라데 뭐? 운게라데, 알겠죠? 이거면 그만이에요. 알겠죠? 이거면 그만이야. 그래서 교재에 그림이 있기는 해. 교재에 그림이 있기는 해. 뭐 심심하니까 한번 그림만 한번 보면,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냐? 쭉 넘어간 서리 43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F 오비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혹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뭐 다른 버전으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7가지가 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 7가지 뭐 이렇게 하여튼 7가지 그림들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화학을 한 뭐 30년 넘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F 오비탈만 따로 공부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박사과정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화학과에서 웬만한 박사학위 할 때도 F 오비탈은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아무 이렇게 7개가 있나 보다 뭐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에도 분과가 있을 거예요. 네. 나요? 나는 무기화학 전공입니다. 네, 무기화학 중에서도 더 마이너한 고체화학 전공입니다. 고체화학에서도 더 마이너한
초전도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초전도체 쪽 연구를 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네, 초전도체는 상용화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돈은 안 되는데 뭐 요즘에 누가 뭐 연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든 적 있는데 뭐 그거 안 한지도 뭐 한 뭐 몇 년, 25년 전 얘기니까 네, 뭐 가물가물하네. 집에 가면 논문도 있는데 안 본 지 뭐 20년 넘어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끄럽습니다. 자, 됐다. 이렇게 오비탈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얘기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얘기는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 P 오비탈, D 오비탈 됐고, 그 다음 평균거리 요건 됐고, 자, 1.11입니다. 1.11. 여러분 책으로 4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1.10은 내가 얘기했던 거라서 됐고요. 1.11 침투 효과 이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분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문다잉 지울게요. 으쌰.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건 1.11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하나가 있느냐? penetration effect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는 자,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단어 공부 하나 하도록 하죠. penetration 우리말 번역이 바로 총알 같은 게 팍 꿰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penetrate에서 이제 자동사로 어디를 꿰뚫다 뭐 이런 동사인데 그걸 이제 명사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침투 효과입니다. 침투 효과. 자, 이때 요거 앞에서 했던 건데 잠깐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자,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요거 우리말 번역이 뭐였죠? 방사상 분포함수. 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을 다시 한번 살짝 복습해 보도록 하죠. 어디에서? 주양자 수가 3일 때.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은 어떻게 표기하는 거예요? 바로 P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가 관여하는 함수죠. 그리고 그 정의가 뭐였었냐면 거리 R제곱의 레디얼 파트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내가 억수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걸 수능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수능에서 거짓말로 뭐라고 가리키고 있다고요? 전자 발견 확률. 아시겠죠? 전자 발견 확률.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자. 자, 그래서 여기가 원자 핵. 자, 이제 요 그림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우자. 그러면서 어떤 그림이 하나 있었냐면, 자, 잘 봐요.
이런 식의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은 어떤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죠? 이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죠? 지금 이제 주형조 3이라고 했으니까 요 n이 3, 요 n이 3. 그러면 3이면 어떤 오비탈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3s 가능해요? 3p 가능해요? 3d 가능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얘 이런 식으로 그린 그림은 3s, 3p, 3d 중 누구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에요? 바로 3s 거죠? 3s 거죠? 왜 3s 거예요?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혹은 이게 뭐예요? 바로 레디얼 노드죠? 레디얼 노드죠? 레디얼 노드가 지금 몇 개 나타나요? 레디얼 노드가 몇 개 나타나요? 2개 나타나잖아, 2개. 그러면 진짜 한 3000번쯤 한 거 레디얼 노드 개수 몇 개? n 빼기 l 빼기 1개.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지금 그림상에서 몇 개 나타나냐고. 2개. 그런데 n은 지금 뭐로 했냐고. 3으로 정했잖아. 그럼 l은 뭐일 수밖에 없어? l이 뭐일 수밖에 없어? 3이고 L이고 1이고 근데 2가 되면 L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 L이 0일 때를 뭐라고 해? 3S. 알겠죠? 뭐만 아시겠죠? 그러면 3S가 이렇게 됐을 때 3P 이 3P는 어떻게 되겠냐? 바로 이렇게 된 게 3P입니다. 왜 제가 3P일까요? 바로 이 3P에서도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고 있죠? 레디얼 노드가 지금 몇 개예요? 지금 한 개잖아, 한 개. 이게 만약 한 개라면 L이 뭐가 돼야 돼? 이게 1이 되려면 L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3P라고. 라비 알겠죠? 라비 지금 다 알고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품하고 있었어요. 라비 진짜. 진짜. 라비 너무 쉬운 거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라비 미안해요. 라비를 지루하게 한 내 잘못이야. 그래. 잘 알고 있죠 이거? 그래. 이거 다 알고 있으면 상관없어. 알겠죠? 그래. 라비. 우리 라비가 보면은 사람이 상당히 러블리해요. 라비 평소에 그런 말 들어요? 주변에서 우리 라비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 안 들어요? 농담이에요. 자 보자. 소금. 지금 제 찐으로 당황한 표정이.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3P야. 그러면 3S 그리고 3P 돼서 그럼 3D. 자 그럼 3D는 예상해본 결과 3D는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돼? 3D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돼? 3D는 여기 뭐 넣어야 돼? 2 넣어야 되지. 2. 그럼 3D는 레디얼 노드 몇 개? 0개. 여기 2 넣으면 0 될 거 아니야. 그럼 3D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얘는 이 상태에서 이 앞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요 노랗게 그린 게 이게 3D. 알겠죠? (3D) 이렇게.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위치, 요 3s 오비탈에서 요 봉우리에서 살짝 넘어가, 살짝 봉우리보다 약간 먼 거리 있죠. 이 거리가 뭐냐면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표기한 다음에 그 값이 뭐였더라? 수식이 어디 갔니? 있다. n제곱 1 플러스 2분의 1 하고 1 빼기 l 더하기 1 n제곱 a0 z 맞나? 2분의 1 오케이. 저 수식. 자, 이 수식의 의미가 뭐였어요? 바로 요게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를 지금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구하면 여기에다가 n에다가 3, l에다가 0 넣고 3, 0 넣고 구한 그 거리가 대략 이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3p, 3d에 대해서도 저 평균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평균 거리가 어디쯤 있느냐? 요 놈은 여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놈은 여기. 요렇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3s, 3p, 3d 중 평균적으로 핵에 더 가까운 건 누구라 그랬어요? 3s, 3p, 3d 중 평균적으로 핵에 더 가까운 건 3d라고 했죠? 3s는 가깝다 그랬어요? 멀다 그랬어요? 멀다고 했죠?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한꺼번에 그린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주어진 주양자수에 대해서 오비탈과 함께 동시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때 그릴 때 첫 번째 주안점이 레디얼 노드 아시겠죠? 레디얼 노드. 그리고 평균 거리가 3s가 조금 멀고 3d가 좀 더 가깝고. 그래서 봉우리 위치를 보면 가장 높은 봉우리 위치가 3d가 핵에 조금 더 가깝고 그 다음 3p고 3s가 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뭐냐면은 그 언급을 하는 건데 요 극대값 위치에서 함수값 극대값 위치에서 함수값 이게 3s보다는 3p, 3p보다는 3d로 갈수록 이 함수값이 증가한다는 거. 많이는 아닌데 살짝 증가한다는 거. 이건 사실 뭐에 달려 있겠어요? 3s, 3p, 3d에 이 레디얼 파트 함수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값을 놓고 그냥 계산해서 나온 걸 텐데도 구체적으로 수식을 다 도입해가지고 계산하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러분 잘 봐. 모든 양자역학적인 파동함수는 아래쪽 총 면적이 뭐가 돼야 되지? 1이 돼야 되지. 그런 걸 뭐라고 했어요? 전문용어로? 모든 양자역학 함수는 아래쪽을 전부 다 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뭐 레디얼 노드가 있건 뭐 올록볼록볼록 하건 이 아래쪽 총 면적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S 오비탈은 좀 멀리 떨어져서 이 봉우리가 나타나지. 그러면 이 아래쪽 면적을 다 더한 것과 P 오비탈이 아래쪽 면적을 다 더한 것, D 오비탈이 아래쪽 면적을 다 더한 것이 모두 다 1로 같아야 되잖아. 1로 같으려면 평균 거리가 더 짧은 녀석은 그때 함수값이 좀 더 커야 아래쪽 면적이 동일하게 1이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삼각형 면적 구하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면적이면 밑변이 길면 높이가 낮아지잖아. 면적이 같게 하려면. 그러면 밑변이 좁으면 면적이 동일하려면 높이가 높아져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평균 거리가 가까우니까 요 키가 커야 아래쪽 면적이 뒤에 있는 놈이랑 같아질 테니까
이 극대점에서의 함수값 위치가 S보다는 P, P보다는 D가 약간씩 커진다. 알겠죠? 요거를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어. 그래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요렇게 그리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논리를 확장을 할 텐데 그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내용이 바로 침투 효과. 알겠죠? 요 내용 보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아, 시마이 데스. 스고이 스고이.